안녕하세요. 크로스모토 채널 진행자입니다. 체코슬로바키아 모터기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여러분은 바로 체즈와 야바 오토바이를 떠올릴 것이고 머릿속에는 섹토르 가자 밴드의 멜로디가 맴돌겠죠. 야바. 하지만 대형 오토바이 외에도 소형 배기량의 모페드도 있었는데 이 모페드들은 처음에는 야바 브랜드로 생산되었고 이후 모델들은 귀여운 이름인 바베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페드들의 역사에 대해 오늘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편하게 앉으시고 즐겁게 시청하세요. 이야기는 멀리 192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모페드로부터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이해 무기 제작자 겸 엔지니어 거르그 로트는 브라티슬라바와 브르노에 이어 슬로바키아 포바르스카 비스트리차에도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실 무기 생산 사업은 꽤 잘 되고 있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 끝난 후 무기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그에 따라 거르그 로트의 수입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많은 산업 분야에서 공통적 현상이었습니다. 새로운 현실 속에서 많은 기업들은 군수 산업에서 민간 제품 생산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포바르스카 비스트리차에 있는 공장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공장은 다양한 생활용품, 알루미늄 통, 유모차, 공구 등 여러 가지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포바르스카 스트로얀이 공장은 전후 유럽에서 분명히 수요가 있는 경량 모터사이클 생산에 뛰어들기로 결정합니다. 이 변화는 1946년에 일어났고 1947년에는 모네 90 오토바이가 완성되어 양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3.5마력의 이 행정 엔진과 3단 변속기가 결합된 작은 기계였습니다. 모네는 최고 시속 60km까지 달릴 수 있었고 연료 혼합물 1.5리터로 100km를 주행할 수 있었습니다. 1949년부터 2인승 디럭스 버전이 있었고 1951년에는 국가계획위원회가 모네 소형 오토바이의 추가 생산이 불필요한 낭비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체주의 생산 프로그램과 중복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37,500대의 이 경량 오토바이가 생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륜차 생산의 중단은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파바슈카야 스트로야나가 야바 공장과 함께 오토바이 공동 생산 계약을 체결합니다. 몇 년 동안 경량 모페드의 프로토타입 개발에 시간이 걸렸고 1954년에 야바 50 타입 359 피오네르 프로토타입이 세상에 등장합니다. 시험 과정에서 설계의 여러 가지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예를 들어 변속기의 단수는 2단으로 줄어들었습니다. 50대의 시제품이 제작되었지만 같은 해에 양산에 들어간 것은 역시 피오네르라는 별명을 가진 야바 50 타입 552였습니다. 이것은 50cc 1.5마력 엔진을 장착한 가벼운 2단 변속 모페드로 생산 라인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었습니다. 1958년까지 생산은 50cc 모델에만 국한되지 않았으며 1956년에는 모네 C100과 타트란 100, 25라는 100cc와 125cc 오토바이가 생산되어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동독으로 수출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모네라는 이름은 1958년에 공장 창문에서 보였던 산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550 야바를 대신해서 555 야바가 등장합니다. 새 모델은 디자인이 이전 모델과 다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의 엔진은 압축비를 높임으로써 동일한 배기량에서 0.6마력 더 출력하게 되었습니다. 즉 1.5마력 대신 2마력으로 출력이 증가했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60km까지 올라갔습니다. 1년 후 모페드의 전기장치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유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헤드라이트의 전구가 계속 타버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555는 1963년까지 생산 라인에 남아있었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파이오니어 555는 인도와 이집트에서 라이선스 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해인 1962년의 공장에서는 이전의 모페드들과는 달리 새로운 모페드인 야와 50 타입 연고 스탠다드를 준비했습니다. 이 모델은 포바르스카 스트로얀이 직원들이 직접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는 여전히 야와였고 야와 05는 최초의 2인승 모터스쿠터 모델이었습니다. 슬로바키아 엔지니어들은 엔진 출력을 3마력까지 끌어올렸고 후륜 서스펜션도 대폭 개선하여 구조를 완전히 바꾸고 더 긴 스트로크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1964년 말에는 야와 05 스포츠 버전이 등장했는데 이 모델은 측면 커버가 없고 새로운 높고 가로대가 있는 핸들바가 특징이었습니다. 스포츠 버전의 모키크 대부분은 수출용으로 판매되었습니다. 05 야와는 1966년까지 생산되었습니다. 2인승 모페드 모델이 도입되면서 이런 기종에는 더 품질 좋은 앞바퀴 포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타도 힘차게 달릴 수 있도록 엔진의 출력도 더 높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1966년에 야바 타입 20의 양산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05 모델의 후속작입니다. 주요 차이점은 엔진에 있었는데 압축비를 높여서 더 강력해졌다는 점입니다. 1970년대 소련에서는 타입 22 페달이 없다는 이유로 경량 오토바이로 간주되었고 이를 운전하려면 정식 오토바이 면허가 필요했습니다. 모킥은 1983년까지 생산되었으며 그때부터 공장 생산 라인에는 바베타라는 모페드만 남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스포츠 버전인 타입 21 스포츠도 병행 생산되었습니다. 1968년에 미국 시장을 위한 야바 22 프로토타입이 제작되었습니다. 1968년부터 1974년까지 체코슬로바키아 회사는 90cc 모킥 시리즈를 생산했으며 이는 로드스터, 트레일, 그리고 네커만 버전의 야바 90이었습니다. 포바르스키 스트로얀이 공장에서의 모페드 생산 기간 전체는 야바 공장과의 협력,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 모터사이클 기술 수출업체와의 협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 회사의 관계엔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초반에 포바르스키 스트로야니와 야바의 협력이 중단되었고 그 결과 새로운 기술을 위해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당시에는 바베타 슐라도 스베타라는 노래가 매우 인기가 있었는데 이 노래의 뜻은 바베타가 세상으로 나간다입니다. 바베타는 직역하면 소녀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바베타는 1960년대에 인기가 있었던 벨로솔릭스 모페드와 경쟁하기 위해 가벼운 모페드로 기획되었습니다. 처음 출시된 바베타 28형, 모페드 이후 228형으로 불리게 된 이 모델은 큰 19인치 바퀴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후 모델에서는 더 작은 16인치 바퀴로 교체되었습니다. 바베타 28은 1971년부터 1973년까지 생산되었으며 첫 번째 100대의 생산부는 1970년대에 제작되었습니다. 마비타. 이 모페드는 반자동 엔진이 장착되어 있었고 시속 4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페드는 세계 최초로 전자 무접점 점화 장치를 장착한 모페드였습니다. 1973년에 16인치 바퀴를 장착한 바베타 206 모델의 생산이 시작되었고 이 모델은 독일, 네덜란드, 미국으로 수출되었습니다. 1974년 바베타 206은 독일에서 최고의 디자인상을 수상했습니다. 같은 해에 이러한 모페드 1만 8천 대가 독일에 판매되었고 총 6만 대의 바베타가 생산되었습니다. 1975년에는 바베타 207 모델이 등장했고 이 모델은 전량 독일에 판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마타코프는 돈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포바르스카 비스트리차 공장에 협력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 활동의 결과로 서독과 네덜란드용으로는 시속 25km, 미국용으로는 시속 30km로 속도가 제한된 새로운 모페드 개조 모델이 출시됩니다. 내수 시장에는 시속 4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는 모델이 출시됩니다. 하지만 70년대 말이 되자 마타코프는 다시 손을 뗍니다. 1983년에 또 다른 모델인 바베타 210이 등장하는데 이 모델은 2단 변속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이전의 1단 모델도 여전히 독일 시장을 위해 생산되고 있습니다. 바베타 210은 207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시장에 맞춰 최고 속도에 대한 변형 모델이 있었습니다. 1986년에 공장이 군수품 생산으로 전환된 후 모페드 생산은 칼라로바 마을에 있는 지트 VL 공장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칼라로바로 장비가 옮겨지고 노동자들이 고용되었으며 새로운 공장은 1986년에 10만 대의 경량 모페드를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좋은 일에는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1993년에 체코슬로바키아는 하나의 국가로서 존재를 멈추고 이제는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나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공장의 대부분의 공급업체들이 자동적으로 외국 회사가 되었고 모토코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경제 환경 변화로 인해 힘든 시기가 찾아오고 그 결과 제품의 품질도 떨어지게 됩니다. 모토코프는 울티마툼 최후 통첩을 내리며 품질이 낮은 모페드를 야바 브랜드로 수출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에 더해 타바슈코 비스트리치에 있는 오래된 공장이 피아지오와 협력하여 생산을 재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의 새로운 모페드는 카라다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당시 바베타와 카라다의 품질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카라다 공장에서는 작업자들이 흰 셔츠를 입고 조립을 했지만 칼라로바에서는 설비의 마모가 극에 달했고 작업자들은 차가운 크랭크 케이스에 베어링을 망치로 두드려 넣었습니다. 하지만 ZVL 공장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가 더 이상 바베타를 구매하지 않는 이유는 시장이 더 현대적인 모페드와 스쿠터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칼라롭의 킥스타터, 장착 신형 엔진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스텔라 오토바이의 프레임을 공급받기 위해 리가 공장과 물물 교환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베타 134가 탄생했지만 리가에서 온 프레임의 품질이 자체 생산한 것보다 더 나빠서 공장에서는 바터로 받은 프레임을 다시 용접해야 했습니다. 공장에서 마지막으로 판매된 모델은 1999년에 출시된 바베타 193 스팅이었으며 이 모델은 총 100대만 생산되었습니다. 1999년에 모든 바베타 모델의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기업의 남은 자산 위에 V 칼라롭의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어 이 회사는 모든 모페드 생산 문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베타의 역사는 끝이 났지만 여전히 바베타라는 이름의 모페드는 쿠바, 미국, 남아메리카, 유럽, 중국의 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베타가 수출되었던 43개국의 도로에서 말이죠. 작은 슬로바키아 마을에서 시작된 이것이 야바와 바베타 모페드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크로스모토 채널 진행자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에서 구독, 댓글, 공유 등 활발한 활동도 잊지 마세요. 또한 설명과 고정 댓글에 제 텔레그램 그룹 링크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고정된 계좌로 채널에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큰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